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혜택들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먼저 신청하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고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건강하신 어르신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어요. 올해 2025년에는 무려 6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최대 109만 개의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시나요?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가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일자리의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공익활동형부터 시작해서 사회서비스형, 민간 분야 취업지원형까지 있고, 특히 민간형과 신노년형 일자리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활동 시간이나 형태도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공익활동형의 경우에는 환경정화, 시설관리, 생활편의 지원 같은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월 30시간 정도의 가벼운 활동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아이돌봄, 청소, 급식보조 등의 일을 하시게 되고 더 많은 시간 활동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민간 분야 취업지원형은 실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비, 청소, 조리보조,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아드리고 있어요. 신노년형은 60대부터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인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의 장점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집에만 계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보람도 느끼실 수 있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면 단순한 용돈벌이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활동 유형과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월 수십만 원의 수입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교통비 지원입니다. 버스비, 지하철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외출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다행히 각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원 방식이 다르니까 본인이 사시는 지역의 정책을 꼭 확인해 보세요. 먼저 서울시 중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월 4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1년이면 48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울산시는 더욱 파격적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 전 노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예 버스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를 완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부러운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경기도는 조금 특별합니다.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요. 운전면허를 반납하신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료를 분기별로 최대 9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 원이나 되죠. 운전면허를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일정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교통비 지원 정책들이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신청 접수는 9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8월이니까 곧 신청이 시작되는 거예요.
꼭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정말 따뜻한 정책입니다. 바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인데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가족이 멀리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 혼자 가시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못 알아듣겠고 수납이나 접수 같은 것들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가주면 좋은데 요즘 시대에 자녀들이 다 바쁘니까 매번 따라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병원 동행 서비스예요. 전문 동행인이 어르신과 함께 병원에 가서 진료실까지 동행해 드리고 의사 선생님 설명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 먼저 병원 접수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요즘 병원들이 대부분 키오스크로 접수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동행인이 대신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함께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드려요. 진료가 끝난 후에는 처방전 받기, 수납, 다음 진료 예약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드립니다. 특히 검사를 받으실 때도 동행해 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는 막막하셨던 것들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거죠. 현재 경기도 11개 시군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용료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시간당 몇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택시비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혼자 병원 가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 안심이 된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놓치지 않아서 좋다는 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니까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서 시행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정책은 정말 특별합니다. 바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으시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만원권 스포츠 상품권을 최대 3장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15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거죠. 15만원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수영장 한 달 이용료나 파크골프장을 몇 번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체력 단련장이나 헬스장 등록비로도 충분하고요. 이 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예요. 요즘 대부분의 체육시설에서 제로페이를 받고 있으니까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 수영장, 파크골프장, 체력 단련장,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센터,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파크골프장 이용료가 한 번에 만원에서 2만원 정도 하는데 이 상품권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운동인데 수영장 월 이용료가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 상품권으로 몇 달간은 부담 없이 수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포털 사이트에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이라고 검색하시면 신청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돼요.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신청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인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신청을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꼼꼼히 들어주세요. 먼저 신청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접수는 8월 4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오늘이 8월 6일이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착순으로 마감되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1차 접수에서 떨어지시거나 놓치셨다면 추가 모집이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1차에서 대부분 선발하기 때문에 추가 모집 인원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접수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자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기초연금만 받고 계시면 돼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통장 사본 정도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까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 정책들은 대부분 예산 소진 전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예산이 다 떨어지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작년에도 비슷한 정책들이 예정보다 훨씬 빨리 마감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시면 안 돼요. 오늘 들으신 김에 바로 신청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중복 신청입니다. 같은 정책에 여러 번 신청하시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신청하세요. 대신 가족 중에 조건에 맞는 분들이 여러 명 계시면 각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을까요?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김수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5세의 김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하고 외로우셨대요. 그러던 중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망설이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마음도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지셨다고 해요. 월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도 받으시니까 용돈 걱정도 덜게 되셨고요. 김 할머니는 돈보다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진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교통비 지원을 받으신 박민구 할아버지 사례도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75세가 되시면서 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받게 되셨어요. 전에는 버스비가 아까워서 가까운 거리도 걸어 다니셨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버스를 타고 시장도 가시고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신다고 해요. 1년에 버스비로만 50만 원 정도 절약하고 계신데 이 돈으로 손자들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신 이모 할머니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혼자 사시는 82세 할머니인데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가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녀들은 다 멀리 살고 있어서 매번 혼자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 처방전도 자주 잃어버리셨다고 해요.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로는 의사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서 받아보시니까 집에 와서도 치료 방법을 정확히 기억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무엇보다 병원 가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스포츠 상품권을 받으신 최영수 할아버지는 70세에 수영을 새로 시작하셨어요. 관절염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고 계셨는데 상품권을 받으신 후 어차피 공짜니까 하고 수영장에 가보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하셨는데 수영 강사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배우시더니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수영장에 가신다고 해요. 관절염 증상도 많이 완화되셨고 수영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까지 생기셨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연락처와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1588-9988입니다. 지역별로 시니어 클럽이나 대한노인의 지부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보통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시청이나 구청의 교통과나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표 번호로 전화하셔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담당 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바로 연결해 드릴 거예요. 병원 동행 서비스는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니까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상품권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정부 사이트인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고객센터
1588-7500번으로 전화하세요. 전화로도 신청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지원 정책에 대한 종합 안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29는 무료 통화니까 부담 없이 전화하세요. 전화할 때 꼭 기억하실 점은 본인의 나이, 거주 지역,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4가지 주요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을 수천억 원씩 편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거나 알아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고 계세요. 특히 올해는 급속한 고령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어르신 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작년 사례를 보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경우 1차 모집에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접수 시작 일주일 만에 조기 마감된 지역들이 많았어요. 교통비 지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하고 미루시면 정말 안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세요.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정보,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젊은 분이시라면 꼭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알려주세요.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세요.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이런 지원을 받으시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부담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사회활동을 계속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큰 이익이에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이런 지원이 있는데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자연스럽게 말씀드려 보세요. 처음에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복잡할 것 같다 하고 거부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혜택과 다른 분들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자녀들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본인 동의와 필요 서류는 있어야 하지만 온라인 접수나 전화 상담은 자녀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첫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기 쉬운 상황이니까 일자리 사업이나 스포츠 상품권 같은 혜택이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둘째, 건강은 괜찮으시지만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하게 지내시는 분들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면 경제적 도움도 받으시면서 사회적 활동도 계속하실 수 있어요. 셋째, 병원을 자주 가셔야 하는데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는 지역에 계시다면 꼭 이용해 보세요. 넷째,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각 지자체의 교통비 지원 정책을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다섯째, 운동을 하고 싶으시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입니다. 스포츠 상품권으로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서류 미비입니다.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당일에 허둥대면 신청 기간을 놓칠 수 있어요. 두 번째, 중복 신청입니다. 같은 정책에 여러 번 신청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정확하게 신청하세요. 세 번째, 연락처 오류입니다. 전화번호나 주소를 잘못 적으면 합격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네 번째, 신청 기간 착각입니다. 정책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니까 각각 확인해서 놓치지 마세요. 이런 실수들만 피하셔도 성공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순간 기회는 다른 분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꼭 이 이야기를 해드리세요.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들으신 구체적인 혜택들과 다른 분들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득해 보세요.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는 꼭 함께 도와드리세요.
어르신들에게는 온라인 신청이나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들 외에도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정말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혜택을 놓치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